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고색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그림은 함수 fx를 대응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 됐죠. F2, F 역함수, 와 역함수까지 좀 물어봤네요. 자 근데요 대응관계 다 나와 있으니까 매우 쉬운 것 같습니다. F2 구하라. 2가 가서 대응된 결과 4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F 역함수의 2다라는 얘기는 뭐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죠. 그럼 2가 가서 이제 거꾸로 딱 가서 대응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거니까 뭐 2를 더하기해서 가볍게 7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함수, 역함수, 뭐 벤 다이그램 그려져 있으니까요. 대응관계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F1 먼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대응관계. 주어진 식에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2-3 처리해서 마이너스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이제 이런 부분은 F1 이런 형태가 되는 모양이니까 마이너스를 나왔으니까 G 마이너스를 구하면 이런 되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G라는 또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뭐 2입니다라고 해서 더 가볍게 풀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합성함수 연산 순서가 좀 어떻게 되는지 점검만 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 순서상을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는데 자 주어진 식을 보니까요 y 앞에 이제 개수가 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개수가 이제 큰 부분들을 이제 먼저 고려하는 게 좋은 거니까 자연수 순서상 할 때 이제 y 값이 1인 부분들을 이렇게 고려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x 값은 1 이항시키니까 뭐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4보다 작은 자연수 순서상 구해가는 거니까 이거 몇 개가 되겠습니까? 3쌍입니다. 아이고 1, 2, 3, 4 4쌍이죠. 4쌍입니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럼 y 값이 2가 되게 되면 그럼 x는 이제 4를 가서 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 거니까 개수가 이제 2개가 또 나오겠죠. 2쌍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합쳐서 6개의 순서쌍을 구해갈 수 있겠다 해서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주어진 이런 식 부분들을 때 개수가 큰 것을 먼저 고려해가지고 제곡 빠지지 않게 구해간다 이런 사실들만 좀 정확하게 좀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56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6 소인수분해 붙어야 되겠죠. 7, 8, 5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8이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수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이제 곱하기를 해가는 게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거죠. 그러면 4, 2, 8 해서 뭐 또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지수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곱하기 한다는 요 사실 자체를 좀 알아가는 것이 학습부에서 중요한 항목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시작합니다. 함수 y는 꼴 x제곱 주어져 있을 때 정의역 주어져 있고요. 치역을 구하라. 아 이런 값들은 이제 요 식에 되면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0 대입하면 0이 나오겠고 0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1도 무조건 있어야 되겠고 2 대입하면 4도 있어야 되죠. 아 그러면 끝인가요? 아 이거 그럼 뭐 가볍게 4번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치역이 무엇인지 용어 정의 자체만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가볍게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x가 공집합이 아닐 때 x에서 x로 함수가 주어졌는데요. 주어진 식이 항등함수가 되게 되겠다. 항등함수 해주면 fx는 이꼴 x 자기 자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녀석들을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집합 x 개수 구해달라. 그렇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하고 x하고 일단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해서 x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해서 원소들을 좀 빨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원소가 그럼 이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럼 뭐 집합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만든 거니까 이제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부분 집합 됐죠? 그렇게 되게 되면 만드는데 중간에 뭐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공집합도 하나 빼야 되는 거니까 집합은 좀 3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항등함수 y는 이꼴 x 그런 형태에 대한 풀이 이거에 좀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한 사실을 조금 이제 기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항등함수 이런 개념들 정확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합니다. 앞면과 뒷면이 각각 0과 6, 2와 4, 1과 5 적힌 3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일렬로 늘어나서 세 자리 잔수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요.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카드를 늘어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근데 뭐 카드의 앞뒤면에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가지수 해가면 되는.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8 이렇게 되면 48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전체 가지수가 되죠. 이건 뭐 전체 가지수 열심히 쫙 구했는데요.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 앞에 이제 0 이렇게 나열되는 이건 뭐 세 자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0과 6 카드에 이제 0이 오는 경우, 그럼 나머지 두 카드를 여기서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2팩토리얼 해야 되겠고, 앞뒤 바뀌는 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되니까 이제 8가지가 좀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전체는 이제 40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 자, 이제 뭐 0이 안 오는 경우들을 일일이 좀 다 조사를 해도 되는데요. 뭐 카드 자체를 뭐 A 카드, B 카드, C 카드 이렇게 돼서 맨 앞에 A 카드에 6이 올 때, 그다음에 B 카드, C 카드 올 때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여러 번 많이 나누는 것보다 전체 개수, 전체를 가볍게 세 카드 나열하고 앞뒤 뒤집고 해서 이제 전체 개수를 이제 편하게 구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뭐 앞에 있는 이 A 카드에 0이 맨 앞에 오는 이 경우만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렇게 빼서, 즉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ABC 값을 구해달라. 유리함수 점근선에 의해서 뭐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죠. 점근선 X 해주면 분모 0 만드는 거니까요. 마이너스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점근선 X 자체가 문제를 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죠?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되어 있으니까 A값은 1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풀이하면 되겠고요. 점근선 Y는 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 이제 평행이동한 값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Y값은 또 이렇게 또 마이너스 2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자에 있는 B는 어떻게 구하나요? 특정한 좌표가 있죠. X에다가 이제 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A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1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C 값이 마이너스니까 이항시켜서 A분의 B 값은 3 처리되겠고, A 값이 1이었으니까 그럼 B 값은 그냥 곧바로 3 이렇게 풀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4에서 2 빼는 거니까 정답 2입니다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리함수 그래프는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 이렇게 좀 구해간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점근선 분모 0, 이게 지금 분자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평행이동 되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C 이렇게 표시한 부분들, 그게 이제 뭐 이게 그래프가 연결되는 이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학습해서 문제에 좀 적용해가면서 풀이를 하느냐, 이런 싸움을 거는 거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X집합, Y집합 조절인데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1부터 대응시키죠.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소가 있는데요. 그럼 1이 가서 대응되면 6가지 대응되면 되겠고, 뭔가에 대응되고 나면 2가 가서 대응되면 그냥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이렇게 줄어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되라. 1대1 함수의 뜻 파악만 좀 돼 있다면 부분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은요. 5, 6, 30 처리해주면 되겠고,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3, 36에 360 해서 더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1대1 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남학생 8명,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대회 출전한 5명을 뽑습니다. 남자 3명, 여자 2명 뽑아라 이런 얘기죠. 남자가 8명인데 3명 뽑아라. 8명 중에서 3명 뽑아라. 이렇게 조합 공부가 되겠습니다. 5명 중에서 2명 뽑아라.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8, 7, 6 되겠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는 항목이 되겠고, 여기는 뭐 5 곱하기 4 해서 2 곱하기 1 항목이 되겠습니다. 6이 좀 소거가 되죠. 그럼 18에 5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약분하니까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 그러면 560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명을 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 이론하고 탁탁 맞아떨어져가는 이 부분, 이것만 정확하게 좀 확인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4개의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4자리 정수가 있습니다. 뭐 자리에 1, 2, 3, 4 번호 붙였네요. 자, 그런데요. 와.
1은 그 맨 앞자리에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기 자신 그 위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오지 않는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완전 순열 혹은 교란 순열 이렇게 얘기해주죠. 이런 부분들은 뭐 약간 이제 공식 형태로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4개짜리 정도 되면 뭐 수용도로 좀 알아가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그럼 맨 앞자리 여기 이제 자리 번호입니다. 이때 이제 올 수 있는 숫자들 A1, 2, 3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2, 3, 4 이런 것들이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수용도로 좀 나눠주겠고요. 2인 경우 좀 열심히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1, 2는 오면 안 되고요. 3, 4 이렇게 좀 오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자리는 동시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2에 3, 4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4, 3 이렇게 처리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2, 3에 1, 4 남았으니까 4, 1이 되겠고 2, 4에 1, 3 남았으니까 1,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3 곱하기 큰 가지가 3개가 됐으니까 3 곱하기 3 해서 전체 가지수는 9가지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수용도 형태 사실 뭐 5개짜리가 되게 되면 뭐 4 곱하기 11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까탈스러운 건데 뭐 4개까지는 어려운 항목이 아니니까 문제의 뜻 파악, 완전 순열 이런 형태, 교란 순열 이런 형태의 다른 사실 좀 이해해가면서 가볍게 좀 수용도 연습 한번 해두면 되겠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콤비네이션. 이거 이론 좀 알아야 되는데. n-1 콤비네이션 r-1 더하기 n- 콤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렇게 계산해서 n 콤비네이션 r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론 학습이 됐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 콤비네이션 3, 6 콤비네이션 4 계산하게 되면 7 콤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합 이론 공부하다 보면 7 콤비네이션 4하고 7 콤비네이션 3하고는 결과가 똑같죠. 뭐 여기 뒤에 있는 숫자 뒤에 이제 선택한 개수를 합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R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4하고 3 두 개가 되는데 모두 좀 곱하기 하더라. 곱하기 하면 12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앞쪽에서 나온 요 이론 이 이론들을 좀 확실하게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 되겠고 요 n 컨벤션 또 R은 n 컨벤션 n-r 이런 부분 또 갖다는 또 원래 이제 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뭐 성질이라고 하지만 좀 성질인 그런 내용 좀 점검해서 알아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고세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면 점근선을 통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뜻을 파악해가는 게 좋겠죠. 일단 점근선 x는 분모를 0 만드는 x는 4 되겠고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점근선 y는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a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2a 마이너스 18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판단해 가야 되는데 가 조건을 보니까요. 4보다 큰 곳에서는 x 값이 커져갈 때 함수 값이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그래프가 증가함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x 값이 4 이렇게 y 값 마이너스 2 점근선 돼 있을 때 됐죠? 이제 그래프를 그러니까 2, 4, 4분면 형태로 그려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x 값이 커져가게 되면 y 값도 이제 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형태 됐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2a-18 이 값이 이제 0보다 작다 이런 얘기, 즉 a 값이 9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좀 얻어져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제 2, 4분면 안 지나도 이렇게 그려야 되라. 자, 그러니까 이제 0일 때 함수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값이 0일 때의 함수 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분의 2a 마이너스 10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조금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2a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니까 a 값은 5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만족해주는 이제 a 값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a 값은 이걸 만족해주는 뭐 자연수였죠. 모든 자연수 a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5, 6, 7, 8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됐죠? 15에 20이니까 정답 26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유리함수 문제풀이 한다는 것은 역시 점근선을 통해서 점근선 싹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쭉 표시해가지고 그래프를 과연 이쪽에 그리냐 1, 3, 4분면 쪽에 그려야 되는데 이때는 증가해 갈 때 감소하는 거니까 아니다 이쪽 2, 4, 4분면 형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범위 구해가고
그 다음에 뭐 2, 4분면 안 지난다 이렇게 돼서 0일 때 함수값 통해서 이렇게 구해가고 역시 점근선에서 그래프 모양을 판단한 이후에 문제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메모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역시 유리함수 그래프는 뭐니뭐니 해도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석해 간다.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서 풀이 접근해 가면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와, 이 대단한 식이 또 나왔군요. 자, 주어진 거, 어이구, 이걸 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n 퍼미테이션 r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팩토리얼로 이렇게 좀 고쳐야 되거든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뺀 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고쳐가는 요 부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는지, 와, 이걸 통한 좀 연산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n 플러스 1 퍼미테이션 r 플러스 1. r 플러스 1 또 곱하기 하고 n 플러스 1 퍼미테이션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뭐 차분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곳에서 이걸 빼게 되면 n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r 플러스 1 곱하기 하고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또 이렇게 곱하기 하고 빼는 거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위에 맨 처음에 기본 규칙을 가지고 그대로 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 안 하는 거라서 유리식을 이제 계산하려면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데 와, 분모에 있는 이렇게 보면 좀 다른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이제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좀 더 큰 숫자죠. 그래서 통분을 하려면 이제 분모에다가 이제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이렇게 좀 곱하기를 해서 분모 값이 이제 똑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자, 이렇게. 자, 여기 좀 쉽지 않죠, 그죠? 이런 항목. 근데 그럼 이제 분자들을 열심히 써야 되는데요. 잘 보니까 이렇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이제 공통이 있으니까요. 공통을 끄집어내고 나서 가로치고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더하기 r 플러스 1 이렇게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뭐 마이너스 r 플러스 r이 이제 소구가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1 마이너스 r 팩토리얼 분의 여기 이제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쓰게 되면 이제 n 플러스 1하고 이제 이러고 더하기해서 n 플러스 2가 이렇게 써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분자 부분들이 뭐냐면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또 다시 또 퍼뮤테이션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를 얼마나 센스 있게 쓰냐인데 n 플러스 2 여기랑 숫자를 지금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r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똑같은 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맞춰져 가는 항목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n 플러스 2 퍼뮤테이션 r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뺐습니다 이런 형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퍼뮤테이션을 좀 고쳐가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 이게 평상시 다루지 않던 거라서 낯설죠. 이게 지금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가지수 구할 때 계산할 때만 좀 썼었는데 와, 이번 기회에 좀 연습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틀 확실하게 좀 기억하시고요. 그에 맞춰서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값에서 뺀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는 거, 값에서 뺀 거, 이렇게 좀 고쳐간 거니까 뭐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야 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게 이제 좀 만만치가 않군요. 됐습니까? 팩토리얼 계산, 통분하는 거 낯설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하면 뭐 그 다음부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기회에 어쨌든 평상시 연습 안 하던 부분인데 팩토리얼 부분들 같이 좀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무리함수, 이차함수, 무리함수, 이차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둘러싸인 색칠한 부분, 부분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L, 두 곡선이 교점을 MN이라고 할 때, 이거 2R 되겠네요. L 더하기 M 더하기 M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인 뭐 y는 이꼴 x제곱부터 보면 되겠죠. 뭐 이게 좀 y는 이꼴 x제곱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딱 그려져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또 이 함수를 보게 되니까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그래프죠. 평행이동 따라서 이제 4, 마이너스에서 이제 평행이동 좌표를 좀 표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요. 근데 이제 무리함수 이것도 잘 살펴보니까 4,2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도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x, 루트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똑같은 그래프. 평행이동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시작점을 좀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6,2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그러면 두 그래프에서는 x축으로 2,3만큼 평행이동 돼 있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그러면 똑같은 그래프 모양 평행이동 되어 있는 거니까 와, 그럼 이 좌표도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되는 거니까 2,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2, 4만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거 되는 건가요? 주어진 식의 2,4 성립하겠고 그럼 주어진 그래프도 2 대입해 주니까 루트 4. 와, 됐습니다. 뭐 교점 자체가 그럼 뭐 2,4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교점 좌표 여기서 이제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넓이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평행 이동한 넓이 이제 좀 구해가면 되는데 어떻게 좀 잘 구해갈 수 있나요? 그런 거 부분도 뭐 어떻게죠?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선 그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들을 이제 옮겨다가 붙여놓으면 되겠죠. 이쪽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또 이렇게 좀 선 그어서 그럼 이렇게 평행선 그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갖다가 좀 채워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글이 되게 되면 넓이 자체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모양이 돼. 됐습니까? 그럼 x좌표는 여기가 4,2가 됐으니까 가로 길이는 당연히 4가 되겠고요. 세로 길이는 4 여기 마이너스 2 됐으니까 세로 길이는 6 이렇게 되쳐야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x좌표가 2하고 4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가로 길이가 2가 되겠고 여기가 높이가 2였고 4였고 이렇게 됐으니까 높이 자체가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를 뭐 이렇게 채워서 구하면 되는 거죠. 24에서 빼기 2는 4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0 이렇게 되면 이제 넓이가 되겠습니다. 넓이 20 되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뭐 계산해서 정답은 뭐 26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뭐 그래프를 좀 얼마나 좀 잘 판단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x제곱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야 이제 똑같은 그래프 모양은 좀 평이동 됐다 4, 이렇게 평이동. 그 다음에 또 역시 똑같은 그래프 모양들. 그럼 여기 또 시작 부분이 이제 똑같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걸 힌트 얻어가지고 또 그럼 이 그래프가 시작하는 부분들이 어딘가 이렇게 좀 판단해 가면 되겠고. 그걸 보니까 이제 똑같은 그래프가 이만큼 평행이동 됐습니다. 그럼 만나는 점에서 이제 이런 좌표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이건 연산에 의해서 구하지 않고 평행이동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좌표를 확인해 보니까 성립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힌트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곡선으로 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 넓이 현재 구하는 방법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고2 과정에서 공부를 좀 해가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평행이동이 딱 잘라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싹 옮겨 가지고 됐습니까? 이렇게 옮겨놔 가지고 이제 칸을 채워서 직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간다.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뭐 그렇게 구해가야 되는 절차가 되겠죠.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어쨌든 메모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숫자 1, 2, 3, 4, 5가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큰 수부터 나열할 때 29번째 숫자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3개 이렇게 좀 나열해주면 되겠고요. 일단 큰 숫자로 해야 되는 거죠. 큰 숫자는 이제 그러면 앞자리가 이제 5가 이렇게 좀 오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몇 가지를 만들까요? 숫자가 좀 4개 남았으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제 12개의 숫자를 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29번째가 되면 멀었죠. 그럼 4로 시작하는 부분들도 1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4가지의 숫자가 좀 끝나겠고 그럼 이제 3으로 시작하면서 큰 숫자 이렇게 좀 그 다음 숫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면서 그럼 두 숫자가 좀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숫자가 또 3개 만들겠죠. 3개. 자 그렇게 되면은 27개의 숫자가 좀 완성됐고 와 그러면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 4로 시작하면 되겠죠. 3, 4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수는 5가 되겠고 그럼 3, 4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 숫자는 5, 4나 3, 그럼 2가 되겠군요. 2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8, 29번째 숫자 342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1번이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이런 걸 뭐 순서적으로 좀 나열되는 걸 뭐 사전식 나열이라고 하는데 와 요거는 좀 큰 수부터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이제 살짝 좀 긴장이 되죠. 뭐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커지는 게 아니라 큰 숫자부터 거꾸로 가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 구해가는 규칙 자체가 이곳에 이제 나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제 뭐 순열하고 이제 관련돼 있어서 순열 문제를 풀 때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이해가면서 연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군요. 무리함수 그래프 좌표 평면에 무리함수가 하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잇는 선분을 하는 정사각형이 있다. A점 좌표가 뭐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다음 B점 좌표가 7,3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됐고요. 근데 역함수 정사각형 만난다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 하려면은 어이굴래 그럼 이제 3,3이 이런 거 되겠고 여기가 7이니까
그럼 7,7이 돼야 되는데 그럼 좌표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와 이거 좀 좌표들을 좀 미리 좀 구해놓을까요? x 좌표가 3에서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칸을 만들게 되면 얼마예요? 4칸 좀 더 간가요? 그러면 뭐 이건 거꾸로 4칸 좀 가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좌표는 이제 y 좌표가 5가 되겠네요. x 좌표가 1에서 4칸 올라갔으니까 두 칸이니까 두 칸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1,5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고 지금 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만든 겁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똑같겠죠. 이렇게 좀 이렇게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걸 좀 이용해 가지고 좌표를 좀 찾아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C점 좌표도 좀 찾는데 무리가 없겠죠. X 좌표가 그럼 이만큼 줄는 거니까 이제 5콤마가 되겠고 여기 Y 좌표는 지금 4만큼 늘은 건가요? 4만큼 늘은 거니까 뭐 7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Y배에서 7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쪽 좌표 7,7이군요. 그래서 y는 equal x를 이렇게 좀 긋게 되면 이렇게 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함수 관련 부분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원래 함수하고 조금 만나야 된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겠는데 뭐 평행이동을 좀 해서 그려가야 되는 건데 원래 함수하고 좀 만나게 되면 역함수는 뭐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군요. 여기가 지금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이쿠 그래프 그려가는 거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만난다면 이제 k 값이 최대값이라는 얘기는 평이동을 최대한 많이 하라 이런 얘기는 이렇게 접하게 하는 형태로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AB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군요. 3,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그럼 x가 4만큼 늘어났을 때 y가 2만큼 그럼 2분의 1이 되겠죠? x-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직선 뭐 2분의 1 x 빼기 2분의 3 빼기 그러면 뭐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분의 1 이런 형태의 식하고 그다음에 루트 2x 마이너스 k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접할 때를 좀 구해가면 풀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산수를 또 열심히 좀 진행해야 되는데, 어이구 2분의 1에서 불편하니까 양변에 2를 좀 곱하게 해서 x 마이너스 1은 2배에 그럼 뭐 2x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겁니까? 루트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제곱을 해야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처리해 주겠고 4배에다가 2x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까? 되겠죠? x 제곱에다가 8x 마이너스 10x 플러스 1 플러스 4k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 판별식 D 들어가야 됩니까? 자, 판별식 4분의 1을 하게 되면 5, 25 빼기 1 플러스 4k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접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4k는 이꼴 24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은 이제 6이 되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접할 때가 이제 뭐 평행을 최대한 많이 한 거니까 최대값이 자연스럽게 돼가는 그런 형태. 그럼 이제 6이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지금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문제에서 이제 1,5고 5,7 이렇게 구해놓은 것들이 큰 의미는 없는데요.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좀 대칭 이동해서 이제 그려간다면 이제 이쪽에서 거꾸로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 모양인데 이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과해가는 이런 형태니까 결국은 또 이게 역함수를 구해서 이제 뭐 5,1이라는 부분들 지금 원래 함수에 이제 역함수에 이제 1,5니까 원래 함수 이제 원래 함수에 5,1 들어가는 부분들 좀 확인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안 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은 찾아간 이런 부분들 K값 좀 찾았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좀 풀이를 해가면 되는 모양. 역시 좀 그래프를 살짝 좀 그려가지고 무엇을 풀어가는지 좀 판단하게 되면 문제에서 뭐 역함수 이런 얘기가 돼 있더라도 뭐 당황하지 않고 풀이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흰공 4개, 서로 다른 검은공 3개가 있는데요. 색이 좌우 대칭이 되게 해라. 공이 이제 7개가 있는데 좌우 대칭이 된다는 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운데 부분이 검은색이 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색이 대칭된다는 얘기는 그럼 앞쪽 부분들의 자리를 뭐 한가를 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3 곱하기하고 뭐 자리를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검은 거 와야 된다면 반대편에서 검은 거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검은 거 올 자리가 이제 이렇게 딱 처리가 돼 있다면 이곳에다가 검은 공 3개를 좀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흰 공 자리가 있으니까 흰 공 자리에 4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열해주면 되는 그런 모양. 그럼 3 곱하기 2에다가 4팩토리얼이 24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좀 커지면 별로 안 좋으니까 9 곱하기 4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98, 72에다가 49, 36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러면 43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432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들 좌우 대칭이다라고 돼 있는데 대칭이 되려면 뭐 홀수계가 있으니까 저 가운데 부분은 무조건 검은색.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은색이 이제 이렇게 세 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세 가지 하면서 이제 샘플열을 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오른쪽 되는 거죠. 대칭 구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검은색 위치가 됐으니까 검은색 배열하고 그다음 흰색 배열하고 자연스럽게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냥 항상 이제 경우수에서 이제 조금 응용 문제가 되면 주어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풀어갈까 좀 생각해가는 것이 풀이법이라는 사실 거듭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9번입니다. 1부터 8까지 전수를 1로 쭉 배열해가지고 숫자들이 쫙 나올 때 여기 이제 각 자리인가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8까지 그런 표현이라고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음 조건을 먼저 바른 방법을 구해 주십시오. 첫 번째부터 7번째 자리까지는 그 숫자보다 좀 커야 되겠다. 그리고 8번째 자리에 나온 것은 이게 뭐 사실 1의 자리인데 8번째 자리는 8보다 좀 작거나 같은 그런 숫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런 각 자리의 숫자들은 대입해준 숫자보다 이제 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요 앞에서부터 그 계산을 좀 되게 불편하거든요. 7부터 좀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7보다 큰 숫자니까 7이나 8이나 두 개 중에 한 가지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는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8이 왔다라고 좀 채게 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6, 7, 8 이렇게 처리되는데 한 숫자 이제 빼버리고 남으니까 또 몇 개가 되죠? 두 가지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가지수를 구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그러면은 8 빼고 또 이제 7이 왔다고 치게 되면 여기 또 5, 6, 7, 8인데 좀 이미 나온 숫자들 이제 두 개를 빼버리고 나니까 가지수가 두 가지밖에 안 되죠. 두 가지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 8에는 어차피 8보다 작은 숫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남은 숫자가 이제 하나 있을 테니까 이쪽은 가지수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지수가 계산되니까 전체 가지수는 2의 7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2의 7제곱이 얼마인가요? 2의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8에다가 2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64 곱하기 2 이 정도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128 이렇게 답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런 거 이제 앞에서부터 처리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쪽 7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는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해 가는 힌트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들을 이렇게 좀 써놓은 거니까 요걸 좀 참고를 해가지고 좀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바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접근해 가느냐 그런 건데 제가 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바르게 접근해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꾸로 만약에 대응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심각한 이제 오류가 좀 발생해서 가지수 계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접근법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다음에 또 이런 유사한 문제 잘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fx가 2를 중심으로 함수식이 좀 달라져 있는데 합성함수도 나와 있고 그냥 함수도 있고 조금 복잡한걸요. 그럼 이제 함수 좀 살짝 그려놓고 좀 습학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축 그리고 2를 중심으로 해서 2보다 작으면 x 플러스 2 그럼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죠. 4 이거 좀 더 그러는데요. 4까지 쭉 올라가는 형태에서 2보다 작을 때는 직선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그런 형태. 여기가 2 여기가 좀 4 이렇게 처리되겠고 y좌표 2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건 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x 이거 0 되려면 x에 4가 되면 되죠. 뭐 이렇게 되면 여기 좀 4쯤 되게 되면 자, 기울기가 좀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좀 함수식 그려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래프 그린 거 가지고 이거 곧바로 푸는 건 좀 잘 안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FA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T 이런 식 치환해주면 되겠죠. 이제 FT 되겠고 여기는 그럼 이 양식이면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Y는 이퀄 FT 하고 y는 이퀄 마이너스 t 플러스 2 하고 둘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서 또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럼 ft 그래프는 그려진 거 그대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는 이제 y절편이니까 여기 되겠고 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요렇게 지나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점들이 0하고 이것도 하나 또 더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런 부분들하고 요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x는 이퀄 6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 좌표가 6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t에 해당하는 값이 뭐 이쪽은 뭐 x좌표 0이니까 0하고 6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처리.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하니까 이제 무엇을 풀어할지가 좀 보이니까 조금 더 수월하군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좀 답이 아니고요. 우리가 푼 건 좀 t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a가 0이거나 fa가 6이다. 이걸 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6 이렇게 될 때는 6일 때는 그럼 이거 해가 없습니다. 6 이렇게 거기서 만나는 거니까 원래 그래프고 0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그러면 4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미 또 답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4하고 마이너스하고 되죠. 이렇게 이제 그림을 얻어졌는데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그러면 둘을 합하니까 플러스 2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정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6일 때의 함수값이 없다는 부분들이 아이고 애써 구한 거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접근법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환에 의해서 식을 좀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 그런데 FT 원래 그래프하고 또 이렇게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런 또 새로운 그래프.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원래 그래프하고 새로운 그래프의 만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 근 찾아가는 거. 뭐 근 하나가 이쪽도 원래는 좀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좀 뭐 확실하게 x가 이제 0일 때 이 부분 알아서 이 부분 좀 제가 산수하라고 이제 곧바로 0을 좀 처리해 준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좀 판단해 가게 되면 좀 더 이제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뭐 수식에서 하지 말고요. 주어진 문제에 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뜻파악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는 이제 치환이 키포인트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집합 x수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f1은 4다. 고맙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죠. 1대1 대응 이런 부분 좀 해가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 어렵군요. 이렇게 합성함수를 3번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이걸 또 만족해주는 원소의 합은 1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이 관여가 돼 있으면 그럼 관여된 숫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1 관여되면서 10이 될 수 있는 것은 4하고 5 이런 경우가 있겠군요. 그럼 이제 1, 4, 5 이렇게 놓고 4, 2, 3, 2, 3 이렇게 놓고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은 무조건 4로 대응되면서 세 번마다 규칙이 되려면 세 개의 숫자가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계통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1은 되면 4 나오고 4는 5 나오고 5는 1, 세 번 하고 다시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F1은 4가 되겠고 F 1에 두 번 한다는 얘기는 4를 대입하는 거니까 4 지금 5가 되겠고 세 번 하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를 또 집어넣으니까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마다 규칙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 줄자 뱅글뱅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2가 2로 가게 되면 이거 되죠. 이것도 이제 항등함수가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와, 그럼 이거 이제 크로스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대응 방법 한 가지 이렇게 가지수는 구하면 되겠습니다. 와, 가지수가 이거 몇 개 안 나오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합이 또 여기 10이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죠. 10이 되려면은 그럼 2, 3, 5도 10이 되는 거죠. 2, 3, 5 이렇게 2, 3, 5 이렇게 10이 되겠습니다. 지금 1, 4가 남는 거죠. 1, 4, 1, 4. 근데 1은 4로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쪽은 이제 크로스 돼야 되겠고 이쪽에서 그러면 2, 3, 5가 이제 2, 3으로 가는 이 부분들에서 대응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뭐 세 개가 있으면 세 번 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거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거고 한 개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크로스가 되면 세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역시 뱅글뱅글 돌려야 되는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면 짠 이렇게 좀 돌아가는 모양. 그렇다면 또 2, 3, 5에다가 2, 3, 5 이렇게 처리돼서 이번에는 좀 줄어드는 거로 가면 되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것도 이제 세 번 규칙이 되겠죠. 이렇게 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나왔고 밑에 있는 세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같이 보여. 2, 3, 5가 되면 다른 방법, 10이 되는 뭐 다른 거 없죠? 1, 2, 3, 4, 5 더하기 가지고 특히 이제 뭐 이게 1은 또 4하고 또 이렇게 크로스 될 때는 이제 반드시 또 대응이니까 그럼 1, 4 부분들이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1, 4, 5에
145 처리됐고 그다음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가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좀 일일이 좀 벤다이그램 그려가면서 함수의 뜻도 좀 파악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좀 쉬운 것만이 아닌 그런 내용이니까요. 와우, 복습을 좀 철저하게 좀 잘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좀 큰 틀 좀 볼까요? 일단은 뭐 이런 조건 붙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 가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이 10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쪽에 이제 일사가 관여된 걸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5를 해서 이 세 숫자를 좀 떠올려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1, 4 이렇게 됐으니까 반대 2, 3 할 때는 좀 이렇게 뭐 세 가지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뭐 1이 4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쪽에도 이렇게 좀 커져간다든지 줄어들어간다든지 방향이 두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 방향이 한 종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세 번마다 규칙이 된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2, 3 같은 경우도 이게 좀 같은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면 세 번 하더라도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돼서 이게 10이 좀 큰일 나죠. 10보다 더 커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크로스 되게 되면 세 번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뭐 다른 걸로 가는 거죠. 뭐 짝수번일 때는 뭐 자기 자신이 또 나오겠지만 됐습니까? 이렇게 대응 한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합이 10이 되는 경우가 이제 2, 3, 5 이렇게 짝 쳤을 때, 와, 요때는 이제 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이렇게 세 개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경우, 일사는 물론 이제 크로스 형태로 가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 워낙 좀 중요해서 그 큰 흐름틀 어떻게 좀 나눠졌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드렸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해서 확실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고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fx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를 정의하고라는 gx가 있습니다. fx, gx에 대해서 물으면 답하십시오. 합성함수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십시오라고 했네요. 합성함수요? 알겠습니다. 식을 보게 되면 여기다 이제 2x-3을 이렇게 좀 대입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2x-3-4가 되겠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요. 그럼 약분되는군요. x-2분의 2 플러스 2 해서 좀 깔끔하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합성함수 구했죠?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프 점근선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x는 2 처리해서 그려가면 되겠고요. 점근선 y도 2 처리해서 그려가면 되겠죠. 점근선 x, 점근선 y 원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 축은 잡았고요. 원점, 점근선, y절편만 나오면 되는 거군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프는 또 어디를 그려야겠습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1, 3, 4분면 형태로 1 진하게 그려가면 되죠. 이렇게 여기 1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래프 그렸습니다. 함수식 구하시오. 함수식 구했고요. 됐습니까? 1번 문제 끝났군요. 자, 다음에는요. A집합이라는 것은 지금 합성함수 그린 거 하고 그 다음에 B집합은 직선돼 있는데 교점이 하나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이게 범위를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직선을 좀 그리려고 봤더니 y절편이 4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y절편 4면 요쯤에 있는 거잖아요. 좀 여기 지나는 거 길기가 양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양수축 그려가게 되면 뭐 두 점 만나는 거니까 이거 절대 안 되겠고 한 점 만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이가 0이면 이거 일단 답이 하나 딱 되어 있습니다. M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울기 음일대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가서 접할 때하고 이렇게 가서 접할 때하고 이걸 구해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풀어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다 산수로 해야 되는 뭐 그런 형태잖아요. 아이쿠. 그러면 x-2분의 2 더하기 2하고 mx 플러스 4하고 지금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요? x-2분의 2는 이꼴 mx 플러스 2 처리가 되겠고 이것도 산수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x-2 곱하기 해주고 는 2 이렇게 처리되겠죠? 전개해서 mx 제곱 되겠고 그럼 이렇게 전개해주면 이 공통의 2 마이너스 mx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발대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m-1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6m ac 곱하기 되니까 된 거죠. 여기에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m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m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와우. 근데 이게 지금 뭐 계산이 좀 한참 좀 복잡한데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뭐 근의 공식에서도 구해야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가 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m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그럼 4 마이너스 ac 이렇게 쳐야 되니까 3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답 두 개에다가 여기 이제 m값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몇 개? 세 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참 좀 뭐 그럴싸하게 좀 풀이를 진행했는데 와 역시 좀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문제를 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문제에서 그냥 연산을 했다면 이게 좀 m값 0 부분 이것도 못 찾아가지고 또 이제 답에 대해서 또 감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22번 논술형 문제 고세고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해서 실수 없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좀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 몇 문항들 보였는데 학습을 해가지고 좀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고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